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의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하면 100% 망하는 여자 6가지 특징 무엇이는가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것저것 쓸데없는 약속이 많은 여성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걸러내야 될 인간은 걸러내는 게 맞는 겁니다. 법률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즉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걸러내는 나만의 기준이 확실해야 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할 줄 아는 사회적인 안목이라는 게 생겨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망하는 여자분들은 항상 이래저래 약속이 많습니다. 약속이 많은 것을 나는 인싸다, 주변에 인맥이 많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 나를 찾는 모임이 많다, 그렇게 쓸데없이 자부심만 오지게 느껴요. 나는 인싸다, 나는 주변에 사람 많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사실 그것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요소가 아니라 나이를 처먹었는데 사람을 걸러낼 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이랑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런 여자가 결혼 생활에 충실할까요? 우리가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는 게 맞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 내가 만나는 여자가 무조건 친구를 만나지 못해야 된다,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거의 공산주의식 발언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결혼 생활과 친구를 만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결혼 생활에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나를 찾는 모임이 많아서 얼른 가야 돼, 나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만나러 가야 돼 등등 반드시 결혼 생활에 불화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지금 여자가 19살, 20살이면은 어느 정도 사람을 걸러내는 분별력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20대 후반, 30대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무슨 모임 누구 만난다, 이것은 인싸가 아니라 그냥 걸러내야 될 사람 걸러내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결혼 시에 걸러야 될 유형입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자를 우리가 결혼 시에 반드시 걸러야 돼요. 이런 여자랑 결혼했을 때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음은 거의 분명하거든요. 일례로 한 가지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기로 한 거예요.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이 남자가 오늘따라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여자가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상호 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남자가 피곤해 보일 때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강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자가 어떠한 발상을 하는 줄 알아요? 일단 남친이 피곤한 건 좀 안타깝지만 원래 우리가 사전에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오늘 가야 돼 라는 발상으로 그냥 드라이브 하자 라고 말하는 유형도 있고요. 더 소름 끼치는 분들은 갑자기 남자한테 몬스터 음료수를 사주는 거예요. 몬스터 음료수를 사주면서 피곤해 보이니까 이거 먹고 운전해. 자 보세요. 그 여자분들의 발상은 와, 내가 피곤한 남친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 음료수를 사다 줬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좋은 여자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몬스터 음료수를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드라이브를 하지 않는 게 좋은 여자인 겁니다. 이분들의 발상이 참 특이한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여자가 결혼 생활에 어떻게 임할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세 번째가 소비욕이 강하신 분들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소비욕이 강하고 소비욕이 강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고 네가 뭔데 이것을 나누고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물론 우리가 결혼 전에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게 맞아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간에 남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보태준 게 없으니까 나한테 뭐라 할 처지는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얘기는 다른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가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자, 한 명만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내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과도한 소비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커플이 만나면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물을 부어주지만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밑빠진 독이라는 거죠. 밑빠진 독에 우리가 물을 계속 부어봤자 그 물은 새어 나가버립니다. 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여자를 왜 걸러야 될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남자랑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 맞다 이거예요. 네, 친구한테 우리가 조언 정도는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남자랑 트러블이 있을 때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의 말에서 우리가 조언을 얻거나 힌트를 얻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 남친이 이래, 남친이 짜증나 하면은 그 친구분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을 해줘. 야,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뭐라는 줄 알아요? 야, 헤어져. 야, 뭐하러 만나.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말을 분별력 없이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분들은 진짜 결혼 생활 존나 피곤해져요. 자, 이런 분들이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365일 내 배우자랑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겠지만 결혼하면은 우리가 365일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데 트러블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는 부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분들은 또 쪼르르 달려가서 친구한테 야, 내 남편이 이래, 남편이 이래서 하는데 또 그 친구분들은 안 좋은 말을 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그 말을 수용하고 다른 집 남편이라 여러분을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 피곤한 유형입니다.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는 건 맞아요. 나보다 연애를 조금 잘 했거나 많이 해봤거나 이런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 맞다고요. 근데 여러분조차 조언을 구하면 구했지 그 친구가 저렇게 해봐 해서 저렇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뛰어내리라고 해서 여러분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친구가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것처럼 너무 친구의 말만 믿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결혼 생활이 절대 순탄치 않아요. 오늘 내용 중 정말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여자를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자의 경제관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구간이 월급 200에서 250 정도를 수령하는 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관념이 매우 잘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200에서 250 벌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와, 돈이라는 게 이렇게 벌기 힘든 거구나. 남한테 돈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자기가 몸소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경제활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일수록 경제관념이 없어요. 특히 알바 몇 개 해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내가 알바를 해서 이렇게 100만원, 150만원 벌고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고 제대로 취업을 하면은 솔직히 월 400, 500 가능할 것 같아 라는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왜 많은지 아세요? 일례로 강남에서 메이드를 잡고 나서 간혹 제 회원분 중에서 외제차를 끄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독일 3사를 끌고 옵니다. BMW, 아우디, 벤츠를 끌고 오는데 여자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남자는 보통 그 나이 먹고 독일 3사 당연히 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경제관념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퐁퐁남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여자가 제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를 덥석 물어버리니까 퐁퐁남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해보지 않고 알바 몇 개 한 여자분들을 예쁘다고 해서 절대 결혼 상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연애 유튜버 분들이 술을 좋아하는 여자를 걸러라 라고 하는데요. 저는 차라리 그냥 술을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요. 술 자리를 좋아하는 여자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자가 술을 좋아해서 집에서 족발 시켜서 족발에다가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냥 술은 기호식품이야. 담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듯이 술 또한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요. 야, 여자가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해? 걸러! 하면은 그거는 진짜 조선시대 꼰대 마인드고요. 기호식품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좋아하지 않는 여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술 자리를 좋아하는 여자가 왜 위험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되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술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금방 친해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과연
젊은 여자분들 술자리에 새로운 이성이 없을까요? 대체로 있어요. 자, 보세요. 헬스장에 남자가 개 많으면은 거기 더 이상 남자가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헬스장에 여자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은 남자가 물밀듯이 몰려요. 소문나죠? 야, 여기 헬스장에 메시 타임에 그렇게 예쁜 여자가 많이 있대 하면은 남자들이 개떼처럼 온다고요. 근데 야, 여기 헬스장에 메시 시간대에 몸 좋은 남자가 그렇게 많대 하면은 남자가 안 온다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 여자가 많은 곳에는 남자가 안 꼬일래야 안 꼬일 수가 없어요. 뭐 지인의 지인이든 간에 새로운 남자든 간에 어떻게든 남자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여자보다 저는 술 자리를 좋아하는 여자를 걸을 수 있는 타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이 결혼하면은 망하는 6가지 유형 무엇이 있는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현실적으로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난 봄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기에 가입은 꼭 해야겠죠?